늙은 내는 없습니다. 쓰지 않는 내만 있을 뿐 내가 소성. 아, 깜빡했다의 공포. 여러분, 요즘 들어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 내가 뭘 가지러 나왔더라?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참. 거실에 무언가를 가지러 나왔는데 막상 거실 한복판에 서서 멍하니 멈춰 섭니다. 내가 뭘 가지러 나왔더라?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나지 않아 결국 다시 방으로 돌아가 봅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생각해 보지만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합니다. 또 매일 쓰던 아주 쉬운 단어가 혀끝에서만 뱅뱅 돕니다. 아, 그거 있잖아. 그거. 그 네모난 거. 결국 냉장고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하루 종일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덜컥 겁이 납니다. 큰일 났다. 내 머리도 이제 녹슬었구나. 이러다 나중에 치매라도 오는 거 아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태어날 때 그 숫자가 정해져 있고 나이가 들면 술을 마셔서 죽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늙어서 죽는 일만 남았다고요. 마치 통장 잔고처럼 젊을 때 받은 뇌세포를 평생 야금야금 깎아먹으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든 뇌는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들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오래된 믿음을 산산조각 낼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20년간 뇌과학계에서 밝혀낸 가장 위대한 발견. 당신의 뇌는 굳어버린 시멘트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죽기 직전까지도 심지어 90세가 넘어서도 끊임없이 변하고 자라나고 스스로를 리모델링하는 말랑말랑한 점토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여행은 우리 몸에서 가장 신비로운 우주, 쓰면 쓸수록 젊어지는 기관,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길을 내는 법, 뇌가소성. 이 놀라운 능력을 과학자들은 뇌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디라고 부릅니다. 신경누로와 가소성 플라스티시디가 합쳐진 말입니다. 플라스틱처럼 열을 가하면 모양이 변하듯 뇌도 자극을 주면 물리적인 구조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울창하고 빽빽한 아마존 밀림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신호의 길, 즉 시냅스는 이 숲속에 난 오솔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난생 처음 피아노를 배운다고 가정해 볼까요? 어려운데. 악보를 보고 건반을 누르려니 손가락이 꼬이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은 뇌 속에서 정굴도를 들고 잡초가 무성한 숲을 헤치며 처음으로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힘들고 느리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그 길을 매일매일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성했던 잡초는 밝혀서 사라지고 땅은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오솔길이었던 곳이 점차 넓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스팔트가 깔린 고속도로가 됩니다. 이제는 악보를 보지 않고도 손가락이 저절로 춤을 춥니다. 뇌 속에 피아노 고속도로가 뚫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소성의 핵심입니다. 함께 발화하는 신경은 서로 연결된다. 뉴런스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뇌는 물리적으로 회로를 바꾸고 두껍게 만들고 더 빠르게 만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치기 프루닝입니다. 아무리 뚫어놓은 고속도로라도 10년 동안 차가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스팔트는 깨지고 그 틈으로 다시 잡초가 자라나 숲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안 쓰면 까먹고 친구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뇌가 이 길은 안 쓰네? 에너지 낭비니까 폐쇄하자 하고 길을 없애버린 겁니다. 즉
뇌는 고정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실시간으로 길을 닫기도 하고 길을 없애기도 하는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뇌는 스스로를 리모델링합니다. 런던 택시 기사의 뇌는 다르다. 에이, 그냥 익숙해지는 거겠지. 다 늙어서 진짜 뇌가 변하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뇌과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결정적인 연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런던 택시 기사 더 날러지 연구입니다. 영국 런던의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골목길만 25,000개가 넘고 일방 통행과 랜드마크, 수천 곳을 내비게이션 없이 머릿속에 다 외워야만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데만 평균 4년이 걸립니다. 엄청난 뇌 훈련이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은 이 베테랑 기사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억과 공간 지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헤마 히포캠퍼스의 뒷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고 두툼하게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운전 경력이 10년, 20년으로 오래된 기사일수록 해마의 크기가 더 컸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쪼그라든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정반대의 결과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육 운동을 하면 팔뚝이 굵어지듯이 뇌도 치열하게 사용하면 해당 부위의 신경세포가 늘어나고 연결이 촘촘해지면서 물리적으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60대, 70대 기사님들의 뇌는 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대보다 더 강력한 공간 지각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뇌는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요 디맨드에 반응할 뿐입니다. 주인이 이 기능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느끼면 뇌는 나이를 불문하고 자원을 총동원해 그 부위를 증축합니다. 끊어진 다리를 잇는 우애로 뇌가 소성의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뇌졸중이나 사고로 뇌의 일부가 손상된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으로 좌뇌의 언어 중추가 파괴된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과거의 의학으로는 이제 평생 말을 못할 겁니다 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죽은 뇌세포는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재활의학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환자가 포기하지 않고 말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뇌 안에서는 놀라운 대공사가 벌어집니다. 마치 홍수로 다리가 끊어지면 공병대가 출동해 옆에 임시 다리를 놓듯이 손상된 부위 주변의 다른 건강한 뇌세포들이 그 기능을 대신 떠맡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언어와 상관없던 우뇌의 일부가 좌뇌가 다쳤으니 내가 도와줄게 라며 언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변하기도 합니다. 뇌는 스스로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리와이어링. 막힌 길은 돌아가고 끊어진 길은 새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가진 회복 탄력성입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생존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뇌세포가 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수백억 개의 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가 나는 다시 말할 거야, 다시 걸을 거야 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시도할 때만 이 공사는 시작됩니다. 주인이 포기하면 뇌도 공사를 멈춥니다. 편안함은 뇌의 무덤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었다고 느낄까요? 뇌세포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뇌에게 게으름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업무를 합니다. 집에 오면 늘 보던 TV 프로그램을 보고 늘 먹던 메뉴를 고릅니다.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자동 조정 모드 오토파일럿이라고 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너무 편합니다. 이미 닦여있는 고속도로만 달리면 되니까요. 에너지를 쓸 필요도 새로운 길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이 바로 뇌의 무덤입니다. 익숙한 것이 좋다. 이 말은 뇌에게 더 이상 성장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느끼는 건 뇌가 낡아서가 아니라 매일 똑같은 길만 다니느라 다른 길들이 잡초에 묻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뇌가 소성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낯설음 나벌티입니다. 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처음 겪는 경험을 마주할 때 비로소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건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 당황하는 그 순간 뇌세포들은 번쩍이며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뇌를 춤추게 하는 비료, 운동과 학습. 자,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의 숲길을 다시 넓히고 굳어버린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 2가지를 처방해 드립니다. 첫째, 안 하던 짓을 하세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뇌에게 소소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오늘부터 양치질을 왼손으로 해보세요. 매일 다니던 출근길 말고 골목길로 돌아가 보세요. 늘 듣던 트로트 대신 클래식이나 재즈를 들어보세요. 마트에 가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채소를 사보세요. 이 사소한 불편함들이 뇌에게는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마치 굳어있던 밭을 쟁기로 갈아엎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운동하고 그 직후에 배우세요. 이건 뇌과학이 보증하는 최고의 뇌 영양제 조합입니다. 우리가 숨이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는 BDNF라는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기적의 뇌 비료입니다. 뇌세포를 싱싱하게 만들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게 돕습니다. 그런데 비료만 뿌리고 씨앗을 안 심으면 소용없겠죠? 운동 직후 뇌가 깨어있고 혈류가 돌 때 무언가를 학습해야 합니다. 걸으면서 오디오북을 듣거나 운동 후에 외국어 단어를 외우거나 혹은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춤이나 탁구를 배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운동은 뇌를 준비시키고 학습은 뇌를 연결합니다. 이 2가지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뇌는 20대 못지않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를 잊은 뇌 슈퍼에이저. 여기 아주 특별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신체 나이는 80세, 90세지만 뇌 나이는 20대, 30대와 똑같은 사람들. 과학자들은 이들을 슈퍼에이저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뇌를 찍어보면 일반 노인들에게서 보이는 뇌 위축조 그라들미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피질의 두께가 청년들만큼 두껍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타고난 유전자? 특별한 보약? 아닙니다. 연구 결과 슈퍼에이저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성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치지 않는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퇴했다고 해서 뒷방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80세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악기를 배우고 새로운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고 말하는 대신 이거 재미있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때 느껴지는 정신적 피로감을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뇌는 늙을 틈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니까 뇌는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회로를 늘려야 했으니까요. 슈퍼에이저가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배울 수 없어라는 생각만 버리면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뇌가소성 스위치는 다시 켜집니다. 뇌는 당신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뇌를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한번 굳으면 끝인 돌덩어리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뇌는 우주에서 가장 유연하고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뇌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먼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머리가 굳었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머리를 안 써서 굳어진 것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고 익숙함 속에 숨어버린 대가인 것이죠. 오늘 당장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퇴근길에 낯선 간판을 읽어보고 서점에 들러 평소라면 절대 안 볼 책을 펼쳐보고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해보세요. 그 작은 호기심들이 모여 뇌 속에 새로운 길을 냅니다. 그 길들이 모여 울창한 숲이 되고
그 숲이 바로 여러분의 늙지 않는 지혜와 총명이 될 것입니다. 내가 소성이라는 신이 주신 선물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 몇 살이든 어제보다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의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늙지 않는 뇌의 비밀을 이야기한 AI 건강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건강 스튜디오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쉽고 명확하게 확실한 근거로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AI 건강 스튜디오가 방대한 의학 데이터, 최신 연구 결과, 생활 건강 지표들을 AI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전달합니다. AI 건강 스튜디오와 함께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